안녕하십니까. 미국 변호사 데니의 영화로 뉴욕주 변호사 데니입니다. 미드와 영화 속의 미국법을 파헤쳐보는 시간, 영화 러. 그 첫 번째 시간에서는 넷플릭스에서 절찬 스트리밍 중인 시크릿 세탁소, 즉 원제 런드로맷 영화 속의 미국법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제목과 걸맞게 돈 세탁에 관한 실화에 기반한 영화인데요. 영화 속 주인공 엘렌은 결혼 40주년을 맞아서 남편과 여행을 갔다가 어이없게도 호수에서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남편을 잃고 맙니다. 네, 이쯤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발생했던 아주 충격적이고도 비극적인 사건이 떠올려지시죠? 아무튼 시름에 빠진 엘렌은 변호사로부터 남편의 죽음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보상금 액수를 듣고 또 한 번 망연자실에 빠지게 됩니다. 이유인 즉슨 사고를 일으킨 선박회사가 보험을 들었던 회사가 또 다른 보험사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인수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보험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분노한 엘렌은 추적 과정을 통해서 영화는 전 세계에 수백 수천 개의 껍데기뿐인 쉘 컴퍼니, 즉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회사 모삭 앤 폰세카의 두 인물 모사크와 폰세카에 의해서 남미와 파나마에 그리고 작은 캐리비안들의 섬들에 페이퍼 컴퍼니가 세워지고 운영되는 과정과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는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조명하게 됩니다. 영화 속 주인공 역은 명불허전 메릴 스트립이 맡고 있고요. 언제나 후화 캐스트를 자랑하는 스티브 소더버그 영화 감독의 영화답게 게리 올드먼, 샤론 스톤 등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연기파 배우들의 열연과 통쾌한 사이다 반전, 그러면서도 현실의 씁쓸함이 돋보이는 영화입니다. 오늘은 이 영화 시크릿 세탁소 속에서 미국 법, 즉 코드와 IRS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사고를 낸 선박회사 오너의 아들인 매튜는 사업 확장을 위해서 다른 보험사보다 조금 싼 보험사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사고 후 그를 찾아온 IRS 스페셜 에이전트는 그 선박회사의 보험사와 그를 인수한 회사는 껍데기뿐인 페이퍼 컴퍼니고 그 회사의 대표는 USC 1343 혹은 1349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과연 영화 속 제목인 USC 1343 혹은 49는 무엇일까요? 먼저 영미법은 불문법주의이고 한국은 대륙법계인 성문법주의를 따른다 라고 언젠가 배웠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미국에도 법전이 있어? 하고 물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네, 있습니다. 일명 코드라 불리는 법조문들이 존재합니다. 미국은 판례법을 따른다고 하지만 전부 다 판례의 결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역시 법별로 조문, 즉 코드들을 정립해 놓고 주별로 이에 대한 채택 여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법원에서 통용되는 FRCP, 즉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처럼 연방에서 사용되는 법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날에는 성문법계나 판례법계 어느 정도는 비슷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하고 있겠죠. 정의를 향한 마음은 어느 법계나 마찬가지일 테니까요. 아무튼 영화 속 18 US Code는 미국의 코드 중 타이틀 18, 즉 Crime and Criminal Procedure, 형법과 형사법 조항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1343조는 Fraud by Wire, Radio or Television, 즉 유선, 라디오, 텔레비전 등을 통한 사기에 관한 조항입니다. 또한 1349, 1349조는 Attempt and Conspiracy, 즉 우리나라로 치면 예비 음모죄 정도로 해석될 텐데요. Attempt and Conspiracy 조항은 이 장의 범죄를 저지르려고 시도하거나 음모를 한 사람은 그 시도나 음모한 범죄 행위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IRS 에이전트는 모사크가 미국 형법 코드 1343조의 유선, 라디오, 텔레비전을 통한 사기나 1349조의 이러한 사기에 대한 예비 음모죄로 처벌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는 IRS라는 기관인데요. CIA나 FBI 같은 연방기관은 영화나 미디어에서 많이 보셔서 많은 분들이 익숙할 것입니다. 그러나 IRS는 미국인들이 이러한 연방기관보다
더 무서워하는 연방기관으로서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징수에 관련된 법을 제정하는 기관으로서 미국 국세청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흔히들 IRS가 한번 추적을 시작하면 지옥 끝까지 따라간다 라는 말이 있듯이 미국의 사업자들이 특히 무서워하는 기관이죠. 특이하게도 IRS는 IRS 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 이라는 조직을 갖고 있는데요. 이들은 마치 FBI, CIA처럼 탈세, 돈 세탁 등 금융 관련 범죄들을 수사를 합니다. 영화 속에서 페이퍼 컴퍼니의 대표 본 캠프를 체포한 것도 바로 이러한 IRS-CID 폴리스들입니다. 이렇게 오늘 미드 속 미국 영화 속 미국 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알고 보면 더 쉽고 재밌어지는 미국 영화 속의 미국 법의 세계. 누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했나요? 법은 생각보다 우리 생활 깊숙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모두 법 없이도 사실 아주 착하신 분들이라 그걸 잘 못 느끼고 계신 것 뿐이겠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법 때문에 영화를 보게 될 수도 혹은 반대로 못 보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런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영화 시크릿 세탁소의 넷플릭스 공개 며칠 전인 2019년 10월에 두 오너이자 두 주인공의 실제 모델이기도 한 유르겐 모사크와 라몬 폰세카가 넷플릭스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그들은 이 영화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상영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상영금지 가처분, 즉 인정션을 법원에 신청을 했죠. 그러나 커네티컷 법원 판사는 이러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결국 영화는 예정된 대로 넷플릭스를 통해 무사히 전 세계에 공개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얼마 전 영화 사냥의 시간을 둘러싼 법정 공방과도 아주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 사건이기도 한데요. 극장 배급 대신에 최초의 넷플릭스를 통한 최초 공개로 화제를 모았었던 한국 영화 사냥의 시간에 대해서 이 영화의 해외 판매 대행을 맡았던 업체는 영화 제작사의 판권 이중 판매를 이유로 상영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시크릿 세탁소와는 반대로 법원에서 이 해외 판매 대행을 맡았던 업체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결국은 넷플릭스에서 공개하려던 시기에 공개가 안 되고 비로소 얼마 전에서야 합의가 되어서 넷플릭스로 공개가 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영화의 제작과 배급, 상영조차 사실은 법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 정말 생각보다 법에 의해 좌우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니까요. 그럼 다음 시간엔 또 어떤 미드, 어떤 영화 속 미국법을 처절하게 파헤칠지 영화로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쇼미더 구독, 쇼미더 좋아요, 쇼미더 구독, 쇼미더 좋아요. Stop recording. Stop recording. Stop recording.